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빨리 만날 날을 고대하며 목소리가 다소 탁해서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서 수업 듣는 것이 남모르는 사람 유튜브 보는 것보다 낫겠지. 혹은 그냥 책 보면서 읽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인류가 살아온 이제 진화의 과정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제목에서도 보는 것처럼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새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학습지 한번 보시면서 배운 내용 복습해보면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우리 루시언이 이야기했었고요.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었고 도구를 사용한다. 이후에 불과 언어를 사용하는 인류로서 진화했고 더 나아가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동굴벽화를 남기는 현생 인류, 우리의 직접 조상이었던 호모사피엔스로 인류는 진화하고 발전하였다. 아마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 여기가 끝이 아니다를 정리한 친구도 있을 테고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매 시간 수업 끝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숙제가 됐든 여유 시간에 하던 혹시 이런 칸이 있으면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기억에 남는 것들을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잘 표현해주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배웠던 인류의 진화 과정을 넘어가서 구체적인 인간의 생활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선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들이 썼던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해한다. 이 얘기는 이해하고 나서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시험 문제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비교하는 내용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신석기 시대에는 결과적으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삶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러한 변화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시험 문제 잘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지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신석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역사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우리 처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선사시대와 고대문명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이때 선사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말 그대로 먼저 선, 앞섰다. 뭐에 앞섰다? 역사시대보다 앞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문자로 된 기록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책 같은 거겠죠. 문자로 된 기록물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대, 역사시대. 아직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흔적을 통해서만 그들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 역사보다 먼저의 시대, 선사시대. 학자들마다 조금 구분점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선사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들어가고요. 역사시대에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가 포함되도 있습니다. 물론 철기 시대에서도 초기 철기는 글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우리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편하게 나눌 땐 요 정도 느낌으로 기억하시고 청동기 시대 혹은 청동기 문명을 가진 국가나 이제 제국들이 대체로 문자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냥 편하게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 어떤 시대에 있느냐? 자,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에는 어떤 재료를 통해서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석기니까 돌이죠. 밑에 보니까, 인간이 도구를 만들어 쓰는 건 맞는데, 그 도구를 만들어 쓰는 주 재료에 따라서 시기를 나눴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주로 돌로 만든 시기. 그런데 그 돌도 조금 더 옛날스러운 것과 조금 더 세련되진 신식스러운 것이 있어서 그 석기의 시대도
구석기, 신석기라고 나눈다. 학자에 따라선 중석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더라. 자, 넘어가서 이제 돌이 아니라 그치. 청동, 주석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청동기를 쓰는 시대가 오더라. 그러면 청동기. 이후에 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철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동이 비싸요? 철이 비싸요? 그쵸.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는 걸 보니 철보단 동이 더 비싸고 귀하겠구나. 그런데 왜 인류는 동부터 썼을까? 그래요. 철이 훨씬 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철을 광물로부터 뽑아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까지 인간이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철을 뒤늦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2022년에 사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어떤 도구의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그쵸. 철기 시대요. 인간이 뭐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플라스틱을 워낙 이제 철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으니 플라스틱의 시대다 뭐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편의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시대를 구분한다. 도구를 만든 주 재료를 바탕으로 구분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먼저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뗀석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뗀석기가 뭐냐? 어디 있죠? 뗀석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비싼 분필이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싼 거라고 했죠. 기분이 너무 나빠요. 에이! 분필이 깨졌어요. 어떡하죠? 자, 분필을 깼더니 어디다 보여줘야 보이지? 어때요? 아주 날카롭게 면이 잘리죠. 이렇게 조각을 깨거나 두드려서 떼어내서 날카롭게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바로 뗀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따 사진 한번 보겠지만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 뗀석기는 면이 아주 고르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투박하게 날카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다소 정형화되지 않은 투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나요? 그쵸. 제가 만든 것처럼 아주 고르지 않고 이렇게 좀 면이 좀 투박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어떻게 경제 생활을 했을까? 그쵸. 뿅 하고 화살이 없겠죠. 그쵸. 뭐 작살이나 꽂으면서 나무꼬챙이 꽂으면서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 다음에 열매를 채집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 우리 정글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정글의 법칙에 간 연예인들은 맨날 사냥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냥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사냥은 주된 식량 자원이라기보다 대체로 이런 열매나 뿌리를 먹는 채집이 주된 식량 자원이었을 거고요. 그 외에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이제 간혹 사냥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매를 실컷 따먹고 나면 그치, 열매가 다시 생기지 않죠. 한참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열매를 따먹으러, 새로운 사냥거리를 찾으러, 그치,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인류는, 그치, 한낱 침팬지 원숭이에 불과해. 맹수를 만났을 때, 거대한 동물을 만났을 때, 그치,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럿이 무리지어서, 여기 보여요? 무리지어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며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오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해요? 만들기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냥하기 좋고 열매 따기 좋은 거 산속이잖아요. 산속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꼭 산속만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뭐 초원이나 들판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동굴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정글의 법칙처럼 대충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냥 뭐 비바람이나 맞고 추위나 맞을 정도, 그 동물로부터 보호할 정도의 대충 막 짓는 집, 그렇지, 막집 등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정글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머릿속 구석기는 조각을 깨트리거나 떼어내는 뗀석기를 쓴다.
사냥, 채집, 어로, 물고기 잡기를 통해서 먹고 산다. 그런데 바로바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이동하면서 대충 지은 막집이나 동굴에서 생활을 한다. 자, 그러나 동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점점 그들의 어떤 뇌 용적이 커지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종교, 예술, 내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생겨나더라. 그래서 시체를 매장하고 거기에 뭐 꽃을 올려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요. 또 조각상 동굴 벽화에 오늘은 고래를 잡았어요, 사슴을 잡았어요 라면서 사슴 안 같은가요? 자, 사슴 같은 거 잡았다며 동굴 벽화를 이제 그리고 있죠. 자, 이 시기의 석에는 다 같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더 많이 먹는다, 덜 먹는다?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쁘죠. 그래서 정글의 법칙 보면 다 어때요? 똑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서 계급이나 구분이 없이 평등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구석기를 잘 지내가던 인간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기온이 변하는가? 지구가 요즘으로 말하면 온난화처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우리 1학년 때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거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데 빙기, 간빙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빙기는 빙하 타고 내려와 우후 추워지는 거. 자, 따뜻해지는 거. 다시 추워지는 거. 빙기와 빙기 춥고 사이에 있어. 사이 간자? 그치, 간빙기. 추워. 다시 따뜻해질 거야. 근데 뒤에 아직 빙기가 안 왔어. 그래서 마지막 따뜻해지는 거 후빙기. 이렇게 되는 거야. 따뜻해요.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심이 다시 말하면 이제 지표 뭐라 그래? 갑자기 왜 해수면이 말도 생각 안 나?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빙기와 간빙기가 교차하면서 마지막 후빙기가 찾아옵니다. 자,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원래 땅으로 연락돼 있었어. 빙기에는 물이 쫙 얼어서 물이 쫙 빠졌어. 그래서 원래 중국, 한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렇지. 한국이 반도가 되고 일본이 섬이 되고 한중일이 서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 현재의 그렇지. 영토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간빙기가 오면서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식물들이 자라나게 되고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식물 먹고 사는 작은 동물들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후 환경과 생활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도 조금씩 바뀝니다. 자, 어느 날 철수가 그때도 철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맨날 이거를 언제 떼어내고 조각을 뜯어내냐고 짜증나 하면서 바닥에 갈다 보니 어머 보여요? 아까 들쑥날쑥 제멋대로였던 모양들이 아주 매끈하고 정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엔 제 손이 이렇게 됐어요. 신석기 시대는 그렇지 도구를 갈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뗀석기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롭고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용도와 형태에 따라서 아주 작은 도구까지 뾰족한 도구까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어느 구석기인이 사냥하고 채집해서 열심히 먹었더니 배가 우르르 쾅쾅쾅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똥을 싸러 갔죠. 똥 하고 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똥 하고 쌌어요. 자, 1년, 2년 지나서 이동하고 무리 생활을 막 하고 이동 생활을 하다가 우리 사람은 아는 데 가는 거 알아요? 그쵸. 지난번에 고기 잘 잡혔던 데 가잖아요. 지난번에 사냥감 많았었던 데 가거든요. 지난번에 열매, 도토리, 밤 많이 땄던 곳에 또 가게 되거든요. 그들이라고 달랐겠어요? 간데 또 간다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간데를 또 갔어요. 간데 또 가서 열매 짜다 먹고 또 배가 아파서 똥을 싸러 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똥똑간에 뭐 이렇게
사과나무가 달려있어. 자, 사과 없었겠지만 사과나무 있다 칩시다. 아, 인류는 깨달았죠. 내가 먹는 열매 안에 있는 작은 알갱이, 우리는 씨앗이라고 알고 있는 그 알갱이를 땅에다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똑같은 나무와 열매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요. 밖에서 우리 딸이 막 떠들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떡하지? 안 되는데 들어와도 되냐? 그래서 안 되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그러면 그래. 그럼 굳이 내가 옮겨 다니지 말고 땅에다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와 달리 바로 이 농경이 시작됐다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우리 딸이 문을 자꾸 열려고 하네요. 잠깐만요. 엄마는 가지. 자, 인사 한 번만 하고 이제 나가.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네, 저희 딸 슬아입니다.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어머나. 어디까지 얘기했죠?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사냥도 하겠죠. 여전히 신석기인들은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농사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하고 늑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근데 운이 좋아 한 마리 더 잡았죠.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는 다음에 잡아먹어야지 하고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늑대가 계속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야. 다음 날 가봤더니 어머, 늑대가 작은 새끼 늑대를 낳은 겁니다. 인간은 깨달았겠죠. 동물들을 가둬놓고 키우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럼 힘들게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는 이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쵸, 목축. 우리 1학년 때 배웠어요, 지리 시간에.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인간은 기존의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경, 그리고 목축이라고 하는 생산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농사 접어서 안 접었나? 쌀농사 어때요? 한꺼번에 생산되죠. 가을에. 그리고 다음 계절엔 없어요. 한꺼번에 생산이 되다 보니까 남아요. 그걸 잘 보관하고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에는 새로운 도구, 뭐가 생긴다? 저장의 용도가 필요한 그릇,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뭐? 그렇지. 빗살무늬 토기. 자, 그럼 빗살무늬 토기 박물관 가서 본 적 있어요? 어때요, 크기가? 그쵸. 작은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큰 것도 있어요. 막 사람만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왜 밑이 뾰족할까? 생각해 봤어요?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간이 동굴이나 이런 산속이 아니라 강이나 바닷가처럼 농사 짓기 좋은 평야가 있고 물이 있는 흔히 말하는 배산임수 지형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 모래바닥에 토기를 쿡 하고 박아놓고 고정해서 쓰기 좋게 뾰족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만 했을까? 아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 우리 혹시 미술 시간에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요. 밑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거 쉬운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차라리 지금 이것처럼 곡깔처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인간이 빚을 수 있는 토기의 기술력으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당시엔 어려웠어서 그래서 평평하지 못한 토기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그러면 한편으로 여기 있는 빗살무늬는 왜 빗살일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어떤 주장? 정말 모양 내려고 생선물 가지 많이 발라 먹었으니까 모양 내려고. 그러나 우리 그런 거 미술 시간에 지점토 같은 걸로 도자기 예쁘게 만들어서 잘 말렸더니 어때요? 마르면서 구우면서 쩍쩍 갈라져서 깨지죠. 그것도 기술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토기를 구웠을 때의 깨짐,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긁어놓는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 여하는 막론하고 우리는 그것까진 몰라도 어쨌든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잉여 생산물, 남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토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
토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인간이 옷을 만들어 입게 되면서 이제 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치? 바늘하고 실. 그래서 뼈로 잘 갈아 만든 뼈바늘과 같은 아주 작고 뾰족하고 예리한 도구들도 사용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속에 다 설명했어요. 그래, 그러면 신석기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다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농경과 목축을 새롭게 시작했다. 기존에 있었던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새롭게 농사와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구, 토기까지 필요해졌다.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하나. 농사는 그 자리에서 짓고 그 자리에서 생산하고 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그러니 굳이 예전처럼 그치 열매 딸라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사 지으려면 평야가 있고 주변에 물이 있는 곳이 좋기 때문에 강이나 바닷가에 살 거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좋은 집 살까요? 그쵸. 그냥 대충 살잖아요. 그런데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정성 들여 짓고 고르겠죠. 똑같아요. 신석기인들도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다 보니 예전의 구석기 때처럼 막 짓지 않아요. 제대로 짓는다고요. 제대로 우리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움집을 짓고 제대로 마을을 모여서 사는 그런 시족사회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구석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예술과 종교 활동들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옷도 만들어 있고 조개 껍데기에 눈코 막 뚫어가지고 막 가면처럼 치장하거나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치장하는 것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 신앙 생활도 생기게 돼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단군신화 배웠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자연 환경이 뭐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과 물 말고도 해, 비, 다시 말하면 구름. 해가 와야 될 때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와야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너무 해만 쨍쨍 내렸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떡해요? 우리 조선시대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우제 지내잖아. 구름님, 비님. 신이시여,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태양님, 바람님 이런 거 할 거잖아요. 우리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 명절 때 큰 보름달 보고 소원 빌 때요. 달한테 소원 빌면 진짜 걔가 막 알아듣고 소원을 들어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인간은 이미 신석기 때부터 그런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그것에 기도하고 바램을 담는 그러한 신앙과 종교 생활을 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떤 자연물 같은 것들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이러한 것을 우리 어려운 말로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당시에는 이런 자연물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어떤 것도 중요했겠어요. 사자, 호랑이, 곰처럼 늑대처럼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동물로부터 우리를 잡아먹지 마세요. 혹은 우리 동네를 침입하는 멧돼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늑대님에게 기도를 해야겠죠. 더 강한 동물들에게. 그래서 곰, 호랑이 등등등 자신의 부족들의 수호신이라고 믿는 특정 동물을 수호신이라고 믿는 그러한 종교 형태도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은 우리 나중에 한국사 때 다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단군 신화에서 아주 잘 나타나죠. 자, 단군 신화에서 이제 거기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뭘 데리고 와요? 풍백우사 운사라서 비바람 구름 신을 데리고 오죠. 그게 바로 애니미즘의 형태.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거고요. 거기에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에서 쑥만을 먹고 100일 버텨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곰이 쑥만을 먹고 100일 버티면 사람 되나요? 그러면 에버랜드 가갖고 곰한테 우리 쑥만을 주고 동굴에 살라고 하면 사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곰을 믿는 부족, 호랑이를 믿는 부족,
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그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곰, 호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정 동물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토테미즘의 형태. 이런 것들이 이미 신석기 시대에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말 길게 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우선 정교한 가라 만든 간석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새롭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저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톡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쓰게 되죠. 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다 보니 정착을 하게 됐고요. 정착을 하니까 집을 제대로 지어야 돼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술과 종교도 더욱더 발전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직은 신석기 시대의 사냥과 농경과 목축은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생산량도 사실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도 여전히 함께 공동 노동을 하고 함께 n분의 1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떤 계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평등 사회였다라는 것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각각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제가 학습지에도 빈칸으로 빵빵빵 뚫어놨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함께 빈칸을 채우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준 학습지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교과서에 있는 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는 구석기 혹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제가 학습지에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학습지에 담겨있는 건 제가 시험 문제 낼 가능성이 높다. 아, 구석기 시대에 빈칸 뚫어놓은데 빵빵빵 뚫어놓고 여기 중에 다음 중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을 중에서 틀린 것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중 내용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습지의 빈칸을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들이 사냥한 내용을 동굴에서 벽화로 그립니다. 왜 동굴일까요? 그치, 거기가 걔네 집이니까. 집에다 벽에다 낙서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벽에다 낙서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인류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제 불을 사용하는 시기가 됐고요. 구석기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각을 찍어내서 깨트려서 떼어낸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뗀석기, 주먹도끼 이렇게 나와 있죠. 주먹도끼 모양 정도는 우리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채집하는 생활을 해서 경제활동을 했고요. 사냥을 통해서 먹이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 속에서 제가 시험 이렇게 낼 수 있겠지. 1, 2, 3, 4, 5 번호 내놓고 다음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다. 내용 중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막 뗀석기에다 간석기 넣어놓고 막 식물 뿌리나 열매에 농사를 지었다. 뭐 이런 거 써놓으면 틀렸다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생활을 글로도 공부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서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신석기인들의 삶도 한번 볼까요? 자,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사나 한번 봤더니 아하, 옷을 제작해서 산대요. 어떻게? 뼈바늘로. 그쵸? 뼈바늘 같이 써주면 좋겠죠. 옷도 만들어 입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애들하고 조금 약간 형태가 다르죠. 그 다음에 새롭게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축, 가축을 사육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런 갈판 같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돌을 갈아 만드는 좀 더 정교한 도구를 제작했고요. 정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움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낼 수 있겠죠. 번호 뭐 1, 2, 뭐 3, 4, 5 이렇게 해놓고 다음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다.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여기에 뭐 뗀석기를 넣는다거나 뭐 다른 내용도 뭐 구먹도끼를 갖다 넣는다던가 동굴을 갖다 넣는다던가 하면 틀린 내용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교과서에 줄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페이지 빠르게 줄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깨트린 뗀석기 1번.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다? 사냥, 물고기 잡기, 열매를 모아 채집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3번. 그들은 무리 생활을 했고 언어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5번 이동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6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7번 땅속의 사람을 묻는 매장의 문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동굴 벽화를 만들었다. 종교 예술 생활을 했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페이지요. 자, 간민기가 왔어요. 이제 후빈기가 왔어요. 자, 그래서 신석기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신석기 시대입니다. 아이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는 1.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 토기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거죠. 3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4. 짐승을 기르는 목축도 시작됐습니다. 자, 이때 구분해야 될 거.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아직 쌀은 못 쪘어. 조나 기장과 같은 막 자랄 수 있는 잡곡 위주로 이제 생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강이나 강가 바닷가에 집을 제대로 짓고 살게 되었죠. 선생님, 그러고 보니 이게 시작되면서 인간은 정착하고 그래서 움집을 짓고 그래서 토기를 만들게 되었네요. 뭘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이 많이 변했죠? 그렇지, 농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석기 시대,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 많이 변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혁명.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혁명. 다른 말로는 농업, 혁명. 우리 기술 시간, 뭐 가정 시간, 이런 다른 시간, 사회 시간에 아마 혁명 배울 거예요.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18세기 산업혁명. 3차 20세기 말 정보화 혁명. 그리고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뭐 도래했다 이런 말 하죠. 그때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변한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인간이 뭘 시작한 것? 그렇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한 것. 자, 시험 문제엔 당연히 아까 봤던 그 그림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신석기 혁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서술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삶이 크게 변화한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오케이, 정답.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신석기 시대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인간의 삶이 크게 변화한 사건을 일컫는 역사 용어를 뭐라고 하느냐? 정답, 신석기 혁명. 오케이? 자, 별표 100만 개. 자, 아까 했던 그림 별표 100만 개. 구석기 시대도 그림 별표 100만 개.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이 중에 뭐 하나는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신없이 오늘 또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디 보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습지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내용들 여기 흔들리고 있는 부분 보여요?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 잘 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자, 20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물관의 가사의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어 보자. 다음과 같이 벽화를 그린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푸시고요. 저는 바로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 구석기 가라, 신석기 나다마바사. 객관식으로도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벽화관의 그림들과 같이 벽화를 그린 이유는 그치, 다산과 풍요, 사냥의 성공들을 기원하기 위해 그렸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엔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열심히 역사 공부하시고요. 듣기 싫은 목소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